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 공감입니다. 매년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입니다.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법으로 정한 기념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상징 같은 국립공원이죠. 한라산 국립공원을 보살피고 계신 정근식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관리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정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볼 질문은 이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업무를 해요. 하나는 저희들이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 네.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가 하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탐방로를 개선한다든가 탐방 예약제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입산 통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한 가지 일이고요. 하나는 한라산을 실제 보호하는 일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희들 그 한라산의 탐방로 위에 다른 곳을 탐방하는 곳에 대한 네. 단속 업무도 있고, 그리고 한라산 보호를 위해서 구상나무 복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리대 제거 사업들, 그리고 한라산의 생태 복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에 오는 탐방객들을 관리하는 사업이랑 한라산의 자연을 관리하는 사업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어떤 일인가요? 아무래도 저희는 탐방객 안내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네. 저희 한라산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을 보면은 저희 한라산 관리사무소가 있고 한라산 연구부가 있거든요. 네. 한라산 연구부에서 한라산의 생태나 보건 쪽을 조금 더 중심을 준다면은 저희는 이제 한라산을 찾는 분들이 편리하고 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탐방객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탐방객을 그럼 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내용을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3월 3일이 이제 국립공원의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의미고 어떤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립공원의 날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게 67년인가 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면서 그 50년 되는 해에 국립공원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국립공원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19년도에 법제화가 돼서 21년도에 제1회 국립공원의 날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의 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국립공원들, 이 생태의 보고이자 저희 같은 경우에 유네스코 상관왕이기도 한 이런 지역들을 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하고 아끼고자, 그리고 그 가치를 재고하고자 만든 날입니다. 이게 날이 지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래서 네, 좀 맞습니다. 다들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그 한라산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게 있나요? 한라산 국립공원. 일단 한라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은 아니에요. 네. 1호 공원은 이제 지리산입니다. 예. 저희가 한 6번째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얘기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게 이게 남한에선 한라산이에요. 아, 예, 그렇죠. 한라산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대표하고 있는 산이거든요. 지리산, 설악산, 좋은 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 남한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산 한라산. 우리가 흔히 한라에서 백두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한라산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국립공원 중에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자연유산, 지질공원, 남사르 습지를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곳도 한라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내외적으로 보호지역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해요. 저희가 알고 늘상 보는 그 한라산보다 훨씬 더 그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국내외적으로 다 인정을 받고 또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냥 국립공원 하면 대한민국에선 한라산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가치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 또 제가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람사르 습지 이런 네.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는 동식물들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대표적인 게 구상나무인데요. 네. 그 구상나무를 영어로 하면 코리안 파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한국에 있는 전나무라는 뜻이에요. 네. 그 구상나무 자생지가
한라산인 거예요. 그리고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어서 그 빠르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솜달이라고 있는데 한라솜달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전 세계에 제주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게 명칭이 중요해요. 한라솜달이잖아요. 이 한라가 예. 한라산에 솜 그 한라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구나. 이런 그 저희가 아직 그 모르고 있는 미기록종들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렇게 찾고 발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한라산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으로 가면은 뭐 제주도의 생명, 뭐 네. 심장, 그다음 그 제주 자체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비슷해요. 네. 근데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한라산은 제주도의 생명인 것도 맞아요. 네네. 그리고 한라산이 제주도 그 자체인 것도 맞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 한라산에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서 제주도민들께서 우리가 한라산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심장이고 제주의 자연의 보고이고 세계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 근데 나한테 한라산이란 내가 느끼는 한라산 그리고 나는 한라산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국립공원의 날인데 한 번쯤은 잠깐 이제 몇 초 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조금 바꿔서 국립공원관리소의 주요 업무인 한라산 탐방에 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한라산은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죠? 네, 예. 일단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이제 한라산 백록담을 등반하고자 하면은 예약을 합니다. 아, 네. 이제 한라산에서 탐방로가 이제 그 백록담을 갈 수 있는 데들이 저희 관음사 코스, 네. 상판화 코스가 있어요. 네네. 이 코스를 이용해서 정상을 백록담을 등반하고 싶으면 예약을 하고 나머지 영실 코스, 그다음 어리목 코스, 돈내코 코스는 언제든지 이렇게 편하게 이용을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예약제가 근데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라산을 너무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네. 한라산에 의한 그 다밥에 의한 훼손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 발걸음에서 훼손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냥 걸어가다 보면 예, 탐방로 가시다 보면은 탐방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점점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훼손되는 것들도 네. 있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분산해야 되는 그런 의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탐방 예약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코스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러면 한라산도 보호되고 그리고 여기 찾는 분들도 이제 한번 제가 본인이 준비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라산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 있어서 만든 겁니다. 그럼 탐방 예약제 시행 전후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일단 그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상을 가는 경우에 본인이 예약을 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성판하고 갔을 코스에서는 1000명, 관음산은 500명. 이를 최대 1500명만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 정상부에 올라가는 쪽에서 보호는 확실히 큰 효과를 내요. 그리고 이게 탐방 예약지 때문에 정상을 가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예약이 안 돼서 그러면 다른 코스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분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자연훼손 문제가 좀 그래도 심했었나 봐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된 걸 보면. 한라산의 그 지질 구조 특성도 있어요. 그 훼손만이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한라산인 경우에 저 그 백록담 근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조면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조면암이 이렇게 풍압에 그렇게 강한 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부서지는 게 많아서 그래서 지금 동릉 위에 다른 그 전에 서북벽으로 갔었거나 남벽으로 갔을 때 통제 다 막아둔 이유가 자연적인 훼손이 심해지는데 그러면은 등반객들이 낙색에 대한 위험들도 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탐방 예약제라는 게 만들어지고 코스를 한쪽만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화산 회토 지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가 화산회토 지형인데 화산회토 지형은 사람이 밟았을 때 이렇게 쉽게 허물어져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거기에 물길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올라가다 보면은 저희가 데크 시설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침묵하고 그 사이에 돌로 이렇게 그 안전장치들 이렇게 흐르지 않게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해두는 이유가 다바베인 훼손들이 토양 자체가 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으로 그 주어진 조건 자체가 좀 피해에 취약해서 네, 이 탐방제든 어떤 것이든 결국 네. 도입이 됐어야만 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탐방로에 너무 많은 데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 많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다른 지역과 다른 어떤 지질 구조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지에 있는 산들은 화강암 지대들에서 화강암은 굉장히 강한 돌이에요. 그래서 그게 웬만큼 밟고 해서는 그게 훼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무암이 그나마 좀 강한데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네. 다 이게 조면암이라서 밟고 했을 때 이렇게 훼손도 좀 심하고 토양 자체도 육지 토양은 약간 그 클레이 성분들 진흙 성분이 좀 강한데 저희는 화산회토라서 조금 더 잘 쓸려 나가는 그런 토양이라서 탐방로에 그 데크 시설도 데크들을, 많고 이런 겁니다.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기후 변화잖아요. 네. 저도 뉴스로 좀 많이 전한 기억이 나는데 그럼 기후 변화에도 좀 한라산이 좀 취약할 것 같아요. 기후 변화에서 한라산이 특별히 취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한라산을 얘기할 때 우리 그 아고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600 이상 해발고도 1,600 이상 되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상나무, 그다음 뭐 시로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이 구상나무인데 구상나무의 그 면적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3,000그루 정도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많이 줄었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 전체적인 기온이 올라갔을 때 고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식물들은 이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냐의 문제로 보면은 기후 변화라는 큰 흐름 앞에서 쉽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한라산 연구부에서 이제 구상나무 자생 이렇게 복원도 하고 그 해서 이제 새로 심고 그 심은 구상나무들은 이제 변화가는 기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도 끊임없이 하는데 그 단시간 내에 뭔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단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아, 그럼 한라산의 풍경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한라산의 지질 구조나 뭐 형태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식생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조리대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 덕분에 기존에 자생했던 식물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상나무도 13,000본 정도 2006년도에 비해서 13,000본 정도 준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뭐 10년, 20년 지났을 때 얘가 계속 남아있을 거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면 저희는 한라산이 어떤 전체적인 식생,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가는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기록을 해둬야 될 테고 이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제주 자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농사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문제들도 한라산도 변해가는데 그러면 네. 똑같이 변해갈 거잖아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것들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문제들도 생길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될 때 꼭 가봐야겠네요. 그런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참 이렇게 산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볼 때는 참 변치 않을 것만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한라산이 지금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좀 네.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10년 우리가 한라산 생태계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일단 그 한라산 생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점점 생존하기 어려워졌는지는 뭐 저희랑 그다음에 한라산 연구부랑 한라산을 지금 관리하고 연구하는 쪽에서 끊임없이 그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저희는 이제 이 한라산이 그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라산을 이제 백록담을 꼭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그 멋진 풍경을 보고 야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닌 한라산은 어머니 산이기도 하고 자기 생명이기도 한데 여기에 나는 한라산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그래야 향후 한라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저 존재하는 산 그리고 그 제주 그 자체인 산이 아닌 나한테 한라산은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어머니는 있는데 나의 어머니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다르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라산은 제주 도민한테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는 어머니 품이에요. 근데 내 어머니로 바라볼 수 있을까의 문제 좀 더 다른 문제라서 네. 국립공원 날을 맞아서 여러 도민들이 이런 생각들을 뭐 깊게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근데 잠시간이라도 해두면은 하루 정도라도.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한라산 올라가다 보면 맨 먼저 보이는 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등반로 위에 다른 비등반로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한라산을 아껴 주세요라고 굉장히 많이 쓰여 있거든요. 네. 이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왜 올라갈 때 쓰레기 봉지 하나 들고 가서 보이는 족족에 담아서 와야 되는지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어머니고 심장인 이 한라산을 좀 더 그 나의 어머니처럼 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우리 소장님의 좀 철학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이번 관리소는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로 말씀드리면 네. 원래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한라산 전 탐방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전체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가장 시급해야 되는 것들.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약간 붕괴지 되는 곳에 탐방로가 있어요. 이쪽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가 원래 첫 사업이 될 테고, 그리고 성판호 코스로 올라가서 사라오름 가면은 그 데크도 이게 약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시급한 거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연차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한라산을 찾는 분들이 그 산의 어떤 백록담 정상까지 꼭 올라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어떻게 할 거냐. 예, 산을 느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천천히 가고 많이 쉬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못 보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보통 그 뭐 백록담 갔다 왔다 보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몇 시간 걸렸냐고, 몇 시간 만에 독보했냐고. 이게 한라산을 얼마나 빨리 갔다 오느냐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많이 쉬면서 한라산 그 자체를 오롯이 느끼게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이제 원래 가장 역점 두고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노력이 잘 빛을 좀 받아서 그 다음에 한라산 갔다 왔을 때는 어떤 거 봤어? 이런 질문이 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실제 그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상을 내가 간다라는 목적하에 헉헉거리면서 가면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천천히 그 가서 이제 바람의 움직임들, 새의 소리들, 그리고 어느 이제 영실 코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한참 숲을 지나가서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숲으로 해서 와 이게 계속 숲이네. 언제면 이게 이 힘든 다리가 끝날까 싶을 때쯤 숲이 끝나면서 광활한 계알지가 확 열리면서 하늘이 열립니다. 아주 극적이겠네요. 그러면 예. 이게 이런 것들도 느끼시고 천천히 가면서 느끼시고 숲을 갈 때 그 숲에 있는 나무들 옆에 있는 풀들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천천히 가야 한라산을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갔다 오면은 무릎이 아파서 한라산 절대 못 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들이 일어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꼭 도민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말 한 가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한라산을 탐방하는 걸 계획하신다면은
이제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위험한 산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한라산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등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라산의 가치에 대해서 각자 도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라산이란 내가 생각하는 한라산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한 번 정도는 되새길 수 있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 아름다운 설경을 선사했던 한라산이 이제는 따스한 봄옷으로 갈아입고 색다른 모습으로 탐방객들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매 계절마다 한라산이 이렇게 다른 옷들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건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의 보전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제주공감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